잔잔히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윤성민, 43. 한때 중견기업의 본부장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지금 그의 손엔 이혼 서류 한 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도장이 찍힌 서류가 찢긴 듯 던져진 채로 젖어 있었죠. 그는 천천히 손끝으로 도장 자국을 쓸어보았습니다. 끝났네, 이제 진짜 끝이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류의 상대방 이름 한소영. 그의 아내이자 12년간 함께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던 순간조차도 냉정했습니다. 우리 인생 여기까지야. 더는 의미 없어. 그 말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성민은 한때 그녀를 위해 모든 걸 걸었었습니다. 가진 돈을 모아 그녀의 창업을 도왔고 그녀의 가족 장모와 처남에게까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이혼이라니 그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 김비서. 부장님, 죄송하지만 내일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새 본부장은 부장님 전 부인님이시래요. 그는 말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이 일하던 회사를 그대로 빼앗은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했나? 그의 웃음엔 체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술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상사 박 대표. 그는 언제나 아내 곁을 지키던 회사의 고위직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상하게 자주 함께 있던 두 사람. 그리고 이혼 하루 전 회사 단톡방에서 흘러나온 소문. 박 대표가 이혼녀랑 혼인신고했대. 이름이 한소영? 그는 순간 멍하니 웃었습니다. 이혼 도장 찍은 지 3일 만에 혼인신고라니. 그럼 이미 다 준비돼 있었던 거군. 그는 잔을 비우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후회도 분노도 다 무의미했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를 버린 거라면 나도 미련 따윈 두지 말자. 그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참을 걷다 문득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처남 한지훈. 형님, 이번 일은 그냥 잊으세요. 누나가 결정한 거니까. 회사도 이제 우리 쪽 사람이니까요. 성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 너도 한패였지. 그럼 잊지 말아라. 내가 널 직접 잘라줄 테니까.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픔이 아닌 결심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창밖의 비가 천천히 멎어가고 하늘엔 희미한 새벽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한 남자의 복수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공기는 냉랭했습니다. 윤성민은 넓은 책상 위에 문서를 가지런히 놓고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만큼은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늘은 그가 직접 결단을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재혼 소식과 동시에 자신의 전 직속이던 처남 한지훈이 회사의 전략기획팀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성민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좋아. 나한테서 다 빼앗아갔으니 이번엔 내가 내 걸 빼앗을 차례다. 그는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느긋했습니다. 비싼 양복, 새로 산 시계, 그리고 자신이 마치 이 회사의 주인이라도 된 듯한
오만한 태도. 그의 옆엔 소영의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걸려있는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민은 조용히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인사발령문 전략기획팀장 해임. 그가 직접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결제란엔 본부장 윤성민이라는 서명이 선명히 찍혀 있었죠.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그의 말투에는 묘한 여유가 섞여 있었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앉지 마. 금방 끝날 테니까. 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아직도 누나 일 때문에 기분이 상했어요? 형님도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말아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성민은 말없이 종이를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여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해임? 성민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부로 넌 이 회사 사람이 아니다. 형님, 이건 농담이죠? 농담처럼 보여? 성민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지훈이 웃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형님, 이건 사적인 감정이에요. 누나랑 이혼했다고 나까지 잘나요? 성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었습니다. 도시의 아침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부셨습니다. 내가 내 가족이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회사를 이용해 내 뒤통수를 친 것도 사실이지.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난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단지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야. 지훈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형님, 이건 후회할 거예요. 우리 어머니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겁니다. 그 말에 성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지. 그래서 준비도 끝냈어. 그는 호출기를 눌렀습니다. 보안팀, 한지훈 씨 지금 퇴사 처리하세요. 2명의 직원이 들어와 지훈의 사원증을 회수했습니다. 지훈은 몸을 떨며 외쳤습니다. 형님, 당신 이제 끝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분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성민은 차분히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그 전화가 오기만 해봐. 지훈은 소리치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회사 전체에 울렸습니다. 성민은 깊게 숨을 내쉬며 책상 위 도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붉은 잉크가 이혼 서류에 찍힌 도장과 똑같은 색깔이었습니다. 끝은 시작과 닮았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장모님이라는 이름이 선명히 떴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를 눌렀습니다. 지훈이를 잘랐다면서? 목소리부터 날이 서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들을 자른 거야? 회사 일입니다. 가족 감정이 아니에요. 가족 감정이 아니라고?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내 인생, 내가 직접 처리하지.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민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걸 기다렸지. 그날 오후 그의 사무실 문 앞에는 정체불명의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붉은 원피스에 묘하게 낯익은 향수 냄새. 그녀는 문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윤성민 본부장님 맞으시죠? 장모님이 보내셨어요.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위험했습니다. 성민은 미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해줘요. 그날 저녁 윤성민은 사무실에서 마지막 회의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지만 대부분 받지 않았습니다. 그중 절반은 장모의 번호였고
나머지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죠. 오늘이 그들의 반격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을. 문득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근하는 직원도 청소부도 없을 시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가에 서 있는 사람은 낮에 봤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붉은 원피스 차림의 젊은 여자가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고 그의 앞에 조용히 놓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윤 본부장님, 장모님께서 전화라 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묘하게 끌리는 톤이었습니다. 성민은 시선을 들지 않은 채 담담하게 말했다. 이런 늦은 시간에 무슨 용건이죠? 그녀는 의자에 앉지도 않은 채 천천히 봉투를 밀었습니다. 장모님이 직접 만나시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이건 대신 전달드리라고요. 성민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고급 와인 한 병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 일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야. 아직도 내가 이긴 줄 아냐? 그는 피식 웃으며 메모를 접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겠다는 건가요? 여자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거래라고 하시더군요. 성민은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거래라 뭐와 뭘 바꾸자는 건데요? 그녀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 천천히 자신의 긴 머리를 뒤로 넘겼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너무 자연스러웠고 그 안에는 계산된 매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훈 씨를 복직시켜 주시면 장모님이 가진 주식 10%를 넘기겠답니다. 성민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거 꽤 후하네요. 근데 왜 나한테 이걸 전달하죠? 당신은 뭐죠? 그냥 심부름꾼은 아닌 것 같은데. 여자는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붉은 드레스의 끝단이 은근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장모님이 보낸 사람 맞아요. 하지만 제 역할은 심부름꾼보다 좀 더 복잡하죠. 그녀의 눈빛은 은근히 도발적이었습니다. 복잡한 역할이라 그게 미인계인가요? 그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여자의 미소가 조금 더 짙어졌습니다. 역시 빠르시네요. 장모님이 그러시더군요. 윤성민은 돈으론 안 흔들린다. 그러니까 마음을 흔들어야 한다. 그녀는 의자에서 몸을 기울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정도면 흔들릴 만하지 않아요? 그녀는 가볍게 향수를 뿌린 손끝으로 그의 서리를 밀었습니다. 달콤한 향이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성민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와인을 들고 조용히 병마개를 땄습니다. 그래요. 그럼 마셔봅시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장모님이 보낸 와인을요? 그래요. 이왕 거래라면 예의를 지켜야죠. 그는 두 잔을 따르고 한 잔을 그녀 앞에 밀었습니다. 같이 마시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잔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맑게 울렸습니다. 한 모금 후 그녀가 말했다. 본부장님, 솔직히 궁금해요. 이혼하고 회사까지 싸우면서 뭐가 남아요? 그냥 포기하면 편하지 않나요? 성민은 와인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신은 모르죠. 사람이 어떤 순간에 모든 걸 잃는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난 이미 아내한테, 가족한테, 명예한테 다 배신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남긴 건 오직 이 회사뿐이었죠. 그래서 내가 이곳을 지키는 건 복수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의 말에 여자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잔을 천천히 비웠습니다. 흥미로운 사람이네요. 장모님이 왜 직접 오시지 않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성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죠? 하은서예요.
좋아요, 은서 씨. 장모님께 전해요. 난거래에도 유혹에도 관심 없다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 말 곧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성민은 와인잔을 바라봤습니다. 잔 안에는 붉은빛 와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잔을 비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꽃뱀이든 미인개든 상관없어. 이미 난 독을 마신 사람이니까. 그는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바깥엔 어둠 속에서 네온 사인이 번쩍였고 멀리서 은서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네, 장모님. 그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묘하게 흥미로운 분이네요. 그녀의 입가엔 알 수 없는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성민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장모님, 그 카드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밤하늘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그의 결심처럼 단단히 굳어져 갔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의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성민은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마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평소엔 자신을 마주치면 인사하던 직원들이 눈을 피하며 조용히 웅성거렸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커피를 내려놓으며 묻지도 않았습니다. 경험상 이런 분위기는 항상 누군가가 흘린 이야기 때문이었죠. 그는 컴퓨터를 켜고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보낸 사람 익명 제보자. 제목 본부장의 부적절한 관계 관련 제보. 메일 내용은 짧았습니다. 윤성민 본부장이 회사 협력사 여직원과 지속적인 사적인 만남을 갖고 있음. 첨부 사진 참조.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사진을 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와 한 여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붉은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의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사진만 보면 마치 은밀한 관계로도 보일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성민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시작됐군. 그는 아무 말 없이 이메일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냉정함이 앞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방이 아니었습니다. 장모가 직접 한 함정이군. 잠시 후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본부장님, 대표님이 지금 바로 뵙자고 하십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대표와 인사팀장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인쇄된 제보 서류와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성민 씨,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저 여자는 누구죠? 장모가 보낸 사람입니다. 회의실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표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정사까지 들춰내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사에 이런 소문이 퍼지면 우린 곤란합니다. 성민은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대표님, 제가 이 회사 지켜온 세월 아시잖아요. 제가 이런 일로 흔들릴 사람입니까? 대표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외부 이미지는 다릅니다. 오늘부로 잠정 직무정지입니다. 그 말에 성민의 주먹이 천천히 움켜쥐어졌습니다. 이걸로 날 끌어내리겠다는 거군.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순간
여러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진짜래? 역시 돈 많은 장모가 있으면 다르지.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그는 회사 근처 작은 바에 들렀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조명이 어둑했습니다. 그는 한 잔을 주문하고 손가락으로 유리잔의 표면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기분이 별로였죠? 익숙한 목소리. 고개를 돌리자 은서가 있었습니다. 붉은색이 아닌 짙은 네이비 코트를 입고 어딘가 차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한숨을 내쉬며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죠. 제가요? 그 사진 당신이 보냈죠? 은서는 잔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장모님 쪽에서 직접 움직였어요. 그는 믿지 않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장모님이 움직였다고요? 그분은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은서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그럼 왜 내 앞에 나타난 겁니까? 그녀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젠 모르겠어요. 처음엔 명령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당신이 궁금해졌어요. 성민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건 위험한 말이에요. 위험한 건 당신이에요. 무너졌어야 할 사람이 더 강해졌잖아요. 그들의 눈빛이 잠시 교차했습니다. 은서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그 순간 성민은 그녀의 눈 속에서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진심과 거짓이 뒤섞여 있었죠. 당신이 나한테 흔들리는 걸 보려고 장모가 보낸 거예요. 그게 당신의 약점이니까.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성민은 천천히 손을 걷어들였습니다. 그 약점 당신이 만든 거니까 당신이 책임져요. 은서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을 들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후회와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발을 나서며 성민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장모님, 이번엔 제가 먼저 판 함정에 들어가 주죠. 그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든 말, 모든 시도 다 기록한다. 그의 복수는 이제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자신이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실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이미 은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미안함이 교차되어 있었죠. 이제 진짜 위험해져요. 장모님 움직이셨어요. 성민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무대는 완전히 준비됐네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공기 속에 흘렀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끝낼 겁니다. 장모, 정미경은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저택 거실에는 신문 여러 부가 흩어져 있었고 각 페이지에는 굵은 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윤성민 본부장, 회사 내 불륜 의혹으로 직무정지. 그 문장이 반복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무너졌군. 그녀의 손끝은 고가의 찻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정미경은 100억대 건물주로 그 재력과 인맥을 통해 많은 걸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언제나 통제 가능한 판이었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모두 잘라냈습니다. 하지만 그 예외가 한 명 있었습니다. 사위였던 윤성민. 그는 평범했지만 유능했고 무엇보다 자기 주장이 강했습니다. 그게 그녀의 눈에는 버릇없는 놈으로 보였죠.
처음부터 탐탁지 않았던 사위. 그럼에도 딸 소영이 그를 사랑하자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걸 되돌릴 시간이었다. 정미경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은서, 준비됐지? 전화기 너머로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 장모님. 윤 본부장이 생각보다 강해요. 그냥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게 만들어. 남자는 감정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무너지는 거야. 정미경은 짧게 끊고 비서에게 말했다. 기자들 다시 불러요. 이번엔 확실히 기사화해요. 사진만으로 부족해. 음성 녹음까지 퍼뜨려요. 하지만 회장님, 그건 명예훼손 소지가. 내 돈으로 입 닫을 수 있는 기자가 몇인데 겁나?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비서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 시각 윤성민은 사무실 대신 작은 창고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무 정지된 몸으로 회사 출입은 금지였지만 그는 이미 안에서 싸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녹음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파일 이름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은서 첫 만남. WAV. 그는 이어폰을 꽂고 다시 들었습니다. 은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장모님이 그러시더군요. 윤성민은 돈으론 안 흔들린다. 그러니까 마음을 흔들어야 한다고. 그는 입가에 짧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은서 씨. 이게 바로 당신들이 만든 증거예요. 그는 곧장 법률팀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예전에 내가 부탁한 자료 아직 있죠? 회사 주식 매입 내역, 장모 명의로 된 페이퍼 컴퍼니. 있습니다. 왜요? 이제 세상에 보여줄 때가 됐죠. 그의 눈빛엔 피로보다 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미경의 집으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윤성민. 내용 장모님께 드릴 중요한 선물 하나 있습니다. 정미경은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감히 나한테? 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은서, 같이 가자. 내가 직접 봐야 할 거야.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강남의 한 프라이빗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평소 재벌가들이 거래하는 조용한 고급 식당이었습니다. 정미경이 들어서자마자 성민은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평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장모님,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정미경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반갑다고? 내 덕분에 신문 일면에 오를 뻔했는데? 성민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죠. 그는 노트북을 꺼내고 한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식당의 고요함이 깨졌습니다. 은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모님이 그러시더군요. 윤성민은 돈으론 안 흔들린다. 그러니까 마음을 흔들어야 한다고. 순간 정미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뭐야? 성민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제 명예를 짓밟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건 언론사 세 곳, 법률팀, 감사위원회에 이미 전달됐습니다. 은서가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그날 녹음했어요? 그래요. 그날 내가 마신 와인, 그 잔 옆에 녹음기가 있었죠. 정미경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감히 날 협박해? 협박이 아니죠. 사실을 정리한 겁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정미경이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윤성민, 넌 내 손에 끝나. 하지만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끝낼 수 있다면 해보세요.
이번엔 내가 먼저 판을 엎을 테니까. 그가 나가자 식당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미경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은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그걸 말했지? 내 입으로? 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장모님. 하지만 됐어. 이제 내가 책임져야겠네. 정미경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 남자 절대 그대로 두지 마. 그녀의 힐소리가 식당 바닥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윤성민의 차량 앞 유리에 붉은 립스틱 자국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짧은 메시지 하나와 함께 이제 당신 차례예요. 은서. 밤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윤성민은 퇴근길에 차 문을 열려다 멈칫했습니다. 유리창 한가운데 선명한 붉은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건 입술 자국이었고 그 옆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은서. 글씨는 또렷하고 정제되어 있었지만 그 문장에는 묘한 경고의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민은 조용히 메모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차 안에 들어서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습니다. 윤성민 씨? 낯익은 여자 목소리. 은서였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그 녹음 파일. 지금 장모님 쪽이 난리예요. 당신 정말 세상 끝까지 싸울 셈이에요? 성민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갈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누가 먼저 불을 질렀는지 정도는 알아야겠죠. 그 불이 당신도 다치게 할 거예요. 괜찮아요. 이미 불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전화 너머에서 은서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누군가 당신 집에 갑니다. 누구죠? 장모님 쪽 사람들이에요. 당신이 가진 자료를 빼내려고 할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지 않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전 내일 그 집을 떠날 겁니다. 왜죠? 더 이상 그 사람 편에 있고 싶지 않아요.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성민은 차 시동을 걸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에는 희미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와이퍼를 움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서, 이제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네요. 그는 그대로 방향을 돌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미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민은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빛이 꺼져 있었지만 소파 뒤쪽에 그림자 2개가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벽장 위에 있던 작은 골프채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거기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울리자 그림자가 움찔했습니다. 이내 2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 그리고 검은 장갑. 윤성민 씨, 오해 마세요. 장모님이 부탁하신 거라서요. 자료만 넘기시면 조용히 나가겠습니다. 성민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그쪽 방식입니까? 꽃뱀 다음엔 강도입니까? 한 남자가 성급히 앞으로 다가오려는 순간 성민은 골프채를 힘껏 휘둘렀습니다. 쾅! 남자의 팔이 꺾이듯 튕겨나갔습니다. 다른 한 명이 욕설을 내뱉으며 그에게 덤벼들었지만 성민은 재빨리 몸을 틀며 어깨로 밀쳤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3사람의 몸이 부딪히며 소리가 났습니다. 탁자 위 유리컵이 깨지고 바닥에 문서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문제의 주식 내역 자료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걸 찾는 거죠? 성민은 서류를 들어보이며 비웃었습니다. 이건 내 무기이기도 하지만
당신들한텐 폭탄이에요. 그가 전등 스위치를 켜자 두 남자는 순간 눈을 찡그렸습니다. 그 사이에 성민은 빠르게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5분 안에 오겠죠. 나가고 싶으면 지금이에요. 두 남자는 서로를 쳐다보다가 급히 도망쳤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성민은 무너지는 듯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한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짙은 코트를 입은 은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죠. 성민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은서.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그 USB 뭐죠? 장모님이 감추려던 증거예요. 페이퍼 컴퍼니 계좌 내역 다 들어 있어요. 그걸 왜 나한테? 당신이 이길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제 전 도망쳐야 해요. 저도 그 집에서 너무 오래 썩었어요.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성민이 말했다. 은서 씨.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당신도 내 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 위로 가로등 불빛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성민은 USB를 쥔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복수의 불꽃이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책상 위에 USB를 올려두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파일의 첫 번째 폴더에는 이런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미경 비자금 100억.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장모님, 이 판은 제 쪽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이틀 뒤 아침 서울경제신문 일면이 폭발하듯 퍼져나갔다. 굵은 활자 두 줄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건물주 정미경, 비자금 100억 조성 의혹, 장모 마이너스 사위 간 권력 다툼, 기업 비리로 번져. 기사는 이미 세세한 내막까지 적나라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세탁된 자금, 불법 증여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성민이 제공한 내부 증거 USB가 언급되어 있었다. 그날 오전 장모 정미경의 저택에는 기자들과 카메라, 검찰 차량이 몰려들었다. 경비들이 길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대문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회장님, 이거 잠시 피하셔야 합니다. 비서가 허겁지겁 뛰어왔다. 정미경은 완벽하게 화장을 마친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사람으로 보여요? 그녀는 여전히 당당했지만 눈가엔 미세한 떨림이 감춰지지 않았다. 손끝에 들린 휴대폰은 진동을 멈추지 않았다. 한소영 딸의 이름이었다. 엄마, 이게 뭐야? 사람들이 다 나한테도 묻잖아. 조용히 해, 소영아. 내 엄마가 처리할 거야. 하지만 통화가 끊기자마자 비서의 손에는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회장님, 검찰에서 바로 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수색영장도 함께요. 순간 정미경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윤성민이 어디 있지? 회사 쪽엔 없고 언론 인터뷰 중이라는 소식이.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그 인간이 나를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네. 그 시각 윤성민은 MBC 뉴스센터 스튜디오에서 인터뷰 중이었다. 조명 아래서 그의 표정은 차분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입니다. 가족이라도 불법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기자가 물었다. 그럼 장모님과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끊으신 겁니까? 네. 이제부터는 피보다 정의가 더 무겁다고 믿습니다.
그의 말이 전국 방송으로 송출되자 정미경의 저택 안에서 유리잔이 깨졌다. 정혜, 내가 감히 정의를 말해? 그녀는 분노에 찬 눈으로 창문을 내려쳤다. 깨진 유리 조각에 손끝이 베었지만 아프지도 않았다.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정미경 회장님이시죠?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침묵하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이렇게 끝내자고? 좋아. 하지만 기억해. 끝이라는 건 언제나 또 다른 시작이야. 수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고급 장식품과 금고, 서류들이 하나씩 압수봉투로 옮겨졌다. 그녀는 천천히 손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섰다. 그 순간 대문 앞에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정 회장님, 비자금 사실 인정하십니까? 사위 윤성민 씨의 폭로에 대해 한 말씀만. 가족 간 복수국 맞습니까?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가 차갑게 말했다. 가족이 아니라 적이었죠. 그 말 한마디에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폭발했다. 검찰 차량 문이 닫히고 정미경의 얼굴은 차창 너머로 서서히 사라졌다. 도시의 소음은 멀어지고 그녀의 자리에 남은 것은 공허한 고요뿐이었다. 한편 윤성민은 사무실 한켠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기자회견의 여파로 회사 주가는 안정세를 되찾았고 그의 이름은 내부 고발자 영웅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웃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씁쓸함이 뒤섞여 있었다. 복수는 달콤해야 하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 공허함만 남았다. 그는 창가에 기대어 속삭였다. 이겼지만 다 잃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은서라는 이름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이제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슬펐다. 장모님 아니, 정 회장님 구속됐어요. 이제 당신도 자유예요. 성민은 대답 대신 짧게 숨을 내쉬었다. 은서 씨, 이 일 후회 안 해요? 후회요? 처음엔 장모님을 위해 움직였지만 이젠 내 자신을 위해 움직인 거예요. 당신이 그걸 가르쳐 줬어요. 고마워요. 이제 어디로 갈 건가요? 글쎄요. 당분간은 아무 데도요. 누군가가 내 인생을 대신 써주지 않게 하려면 한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죠. 그녀의 웃음이 들렸다. 그 말 참 당신답네요. 통화가 끊긴 뒤 성민은 조용히 창문 밖을 바라봤다. 비구름이 걷히며 햇살이 도심을 덮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수많은 감정이 밀려왔지만 가장 크게 남은 건 평온이었다. 그는 책상 위 USB를 바라봤다. 이제 필요 없는 물건이었다. 그는 그것을 컴퓨터에 꽂고 모든 파일을 하나씩 삭제했다. 복수의 끝은 증거가 아니라 용서다.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마지막 파일이 사라지는 순간 그의 눈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슬펐지만 자유로웠다. 한 달 후 봄이 찾아왔다. 겨울의 잔재가 사라지기도 전에 서울 거리는 다시 따뜻한 햇살로 덮였다. 윤성민은 조용히 강가를 걸었다. 한강의 물결은 잔잔했고 그의 걸음은 느렸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찾아온 평화는 낯설 만큼 고요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달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처남을 해고하던 순간, 장모의 함정과 은서의 등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에 서 있던 정미경의 얼굴까지. 이제 정말 끝난 걸까?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손에는 커피가 들려 있었고 그 온기가 아직 식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차가운 공기가 남아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알아차렸다. 은서 씨네요.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잘 지내세요? 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저 고마워요. 고마울 일 없어요. 은서 씨가 아니었으면 나도 여기 없었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이제 복수는 끝났나요? 성민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되찾아야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다. 하지만 이상하죠. 복수를 완성했는데 마음은 더 비어버렸어요. 아마도 증오로는 인생을 채울 수 없나 봐요. 은서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용서를 택하죠. 그게 더 어렵지만 결국 살아남는 길이니까요. 그녀의 말에 성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당신은 어디로 가요? 여기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지금 당신 뒤에요. 성민은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한강변 벚꽃길 끝, 은서가 코트를 입고 서 있었다. 봄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와 그 옆에 섰다. 이제 진짜로 자유로워졌네요. 그래요. 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자유란 게 이렇게 조용한 줄 몰랐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조용하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강을 바라보았다. 물결이 부서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성민은 커피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이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게 세상 어떤 복수보다 값지게 느껴져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이미 이긴 거예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으니까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그 빛이 반사되며 반짝였다. 이제 우리 살아야죠. 성민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살아야죠. 이번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들은 나란히 강가를 걸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그 순간 성민은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다. 멀리서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비둘기들이 날아올랐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성민은 비로소 알았다. 복수의 끝은 파멸이 아니라 재생이었다. 그는 은서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그녀의 손끝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사람의 온기와 닮아 있었다. 그들은 한참을 걷다.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강물 위로 반짝이는 햇빛이 흘러내렸다. 성민이 조용히 말했다. 은서 씨, 그때 와인 기억나요? 어떻게 잊겠어요. 그날이 시작이었는데. 아니요. 그날은 끝이기도 했어요. 복수의 끝이자 인생의 시작.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럼 오늘은요? 오늘은 진짜 새벽이에요. 그들은 다시 걸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두 사람의 어깨 위로 가볍게 내려앉았다. 하얀 꽃잎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번져들었다.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며 강 위로 흐르는 봄빛과 함께 두 사람의 뒷모습을 남겼다.